세상에 사람으로 살면서 불가능한 것이, 그래서 이제 어떤 위인분, 어떤 위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고자 하는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해도 욕을 먹고 안 해도 욕을 먹습니다. 욕은 항상 먹으니까요. 그분이 이제 세계 인권, 자유,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분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뭐 제가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무난하고 막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공감해주고 막 그 사람의 마음을 막 다독여주면서, 그리고 또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누군가를 이끌어주면서, 글쎄요, 그런 완전체가 되길 바라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색깔을 가지길 바라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DNA는 오직 하나의 색깔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색깔이 분명하게 돼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마님, 아비님의 인간관계의 핵심 줄기는 아비님의 인간관계의 핵심 줄기는 먼저 내가 내 편을 들어주고 먼저 내가 온전한 내가 되고, 저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니까 타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에, 세상의 기준에 길들여지거나 맞추어진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온전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그랬을 때 이 온전한 내가 만약에 됐다고 쳐요. 시간이 걸려서 온전한 내 자신이 됐을 때, 이 온전한 내 자신이 됐을 때 공감 능력이 향상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인격적인 완성이 돼서 뭔가 공감 능력, 뭔가 누군가의 가슴을 안 아프게 하고 덜 아프게 하고 희망이 솟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한 내가 된다는 뜻은 더더욱더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극도로 분명해진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구마님이 온전한 내가 되는데 그게 빨간색이야. 강렬한 핏빛 빨간색이야. 그 색깔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색깔을 모두가 좋아하면 좋겠는데, 그 색깔은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끔찍하다고 싫어하죠. 물론 뭐 핏빛이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인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빨간색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색깔이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온전한 내 자신이 됐어. 아비님의 인간관계에 대한 핵심 줄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됐을 때, 아비님이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계속. 영상이 좀 안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인 것을, 온전한 내 자신이 되고 나서, 온전한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 이제 적는 행위랑 아비님의 영상도 필요하고 지금 많은 것들이 가고 있잖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내 자신이 됐을 때, 온전한 내 자신이 된 것을, 내가 여기서부터예요. 내가 나인 것을 싫어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구마님의 오늘 버전으로 살짝 바꾸면 내가 나인 것을 나인 것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조금씩 멀어지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과는 좀 내가 거리를 좀 둬야 되겠구나.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나일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나인 것에 상처를 받는다고 하니까 나는 분명히 그게 장난인데 그 장난을 깊은 상처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예민한 사람이라면 나의 가시에, 그러니까 내가 입은 갑옷에 이 아이는 찔리는 섬세한 아이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갑옷이 잘못된 건 아니죠. 왜? 악의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뭐 인격적으로 그것까지 생각해서 뭐 전사라고 해도 뭐 소녀를 쓰다듬어주는 감성을 가지면 그건 가지면 좋겠지만, 어쨌든 내가 나인 것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일단은 좀 뭐랄까, 그 사람이 상처 입지 않도록 좀 거리를 두거나 조금 떨어뜨려 두는 거죠. 미워서가 아니라 내게 상처를 입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인 것을 싫어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좀 부모님이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고서는 좀 떨어지는 테마로 사는 거죠. 떨어지는 테마로 그 사람들 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인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날카로운 갑옷을 입고 있지만 그 갑옷을 그냥 갑옷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들. 내가 고슴도치라면 그냥 고슴도치 그 자체로 인정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디 쉽습니까? 친구는 적을수록 좋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친구는 적어요. 근데 되게 발이 넓던데요? 지인이 많은 거죠. 그 지인이 뭔데요? 친구는 내가 나인 것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고요. 지인은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이나 어떤 그런 걸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어떤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을 함께하는 파트너죠.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을 할 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동료죠, 동료. 뭐 그런 동료, 지인들, 뭐 그들이 적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명백히 친구도 아니죠. 그래서 그 지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내가 정말 힘들 때 술 한잔 같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친구는 정말 손에 꼽아요. 근데 그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 몇 사람으로 충분해요. 한 사람이어도 충분한데. 그러니까요. 지인은 지인이고 그냥 친구예요. 그리고 내가 나인 것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리고 그 지인들 중에 내가 나인 것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나이지 않을 때에만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씩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나인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인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계속 나일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과
결혼하시면 돼요. 사랑을 하시면 돼요. 저 여자가 바로 구마님의 여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끔찍하고 혐오한다고 느끼는 핏빛 빨간색을 강렬한 태양에 이글거리는 불빛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여잔 거예요. 아비님의 핵심 근원은 정는행이 솔직함 학연일이에요. 이 적는 행위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종종 두렵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제 자신이라도 뻔뻔하다는 것과 나라는 것의 경계를 잘 못 알아차릴까봐요. 이제 저 말이 왜 나오냐면, 이제, 적는 행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적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마님은 이해를 해요. 지금 너무 바쁘거나 너무 마음이 뭔가가 있어서, 그러니까 구마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해서 그 적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뻔뻔하다는 것이 당당함일 수도 있는데 그 당당함과 뻔뻔함의 차이를 분명히 알려면 적는 행위를 해야 돼요. 적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까 구마님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온전한 내 자신이 되는 것이 먼저라고. 내가 온전한 내 자신이 되는 법이 뭔데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이 적는 행위인 거예요. 적는 행위가 뭔데요? 그거를 이제 유심히 보셨다면, 아비님의 영상을 유심히 보셨다면 적는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하는 것과 경계를 잘 못 알아차릴까봐 두려워요 그랬잖아요.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핵심 정리만 듣고 시험을 치니까 두렵죠. 자기만의 공부법으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스타 강사가 알려주신 요약집만 머리에 외우고 가니까 당연히 시험이 두렵죠. 뻔뻔하다는 것과 경계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내가 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뻔뻔하다고 느끼는데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뻔뻔함은 나를 형성하는 나의 프라이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찾아오는 어떤 분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잘나야 된다고. 당신은 잘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났다는 게 그 스펙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그러니까 승부사인 거예요, 한마디로. 승부사야. 근데 우승하는 승부사는 아니고요. 약간 히딩크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가 곧 최고의 감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최고의 감독 중에 선수로서 뛰어난 역할을 하신 분들도 많은 거예요. 물론 최고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뭐랄까 최고의 감독 같은 느낌? 그랬을 때는 그런 분들은 위축되거나 겸손하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인간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된다 그러면서 막 애를 밟아대는 거야. 겸손하라면서. 그러니까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 속에서 자기가 그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희열을 느끼거든? 그러니까 승부사로 태어난 사람 말이에요. 승부사로 태어난 사람은 승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승부사가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보통 애들이 다 쓸려 들어가면 안 돼. 나는 그걸 막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저긴 네가 따라가야 될 길이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 뻔뻔하다는 것이 구마님에게는 구마님이 구마님 자신에게 적는 행위를 통해서 듣다 보면 저게 뻔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형성하고 있는 내 자존심의 근간, 내 프라이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 프라이드구나.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뻔뻔해지는 것을, 내가 프라이드가 있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왜 가끔 경기하다 보면 겸손한 애들도 있지만 도발하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도발을 해야 떨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막 요즘엔 이런 애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저보는 느낌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은 막 악플을 달지. 건방진 놈, 싸가지 없는 놈, 삐리리 이러면서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떨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나니까. 그래서 뻔뻔하다라는 저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구마님이 두려워요. 내 자신이 뻔뻔할까봐요. 근데 저 뻔뻔하다라는 저 단어를 구마님이 누구한테 들은 말인지, 혹시나 세상 사람들이 뻔뻔한 남자는 재수없어 라는 말에 길들여진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다고 해서 싸가지 없어지라는 뜻이 아니라요. 최종적인 내 자신에 대한 결론은 내게서 듣고 결정을 내리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다 뻔뻔하다고 해도 나는 이것이 내 프라이드고 나는 이렇게 할 때 떨지 않을 수 있어 라는 결론이 난다면 그렇게 해주자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왜? 내 자신은 내 편, 나는 내 편이니까. 이런 행위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 거는 내 거니까 당연히 안 듣고 들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준만 열심히 듣고 저 기준대로 맞춰볼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되길 바라는 내 주장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신의 소리를 듣는 방법이 뭔데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아비님이 얘기하는 적는 행위. 적으면 된다. 뭐 어떻게 적으면 되는데요? 그거를 아비님이 약 20개의 영상에 걸쳐서 쭉 설명해 놨다고요. 그거를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면 듣는 법을 알게 되면 저 뻔뻔하다는 것을 딱 자기 자신한테 두려워. 나는 뻔뻔해질까봐 두려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럴 때 자기 소리를 듣는 사람이 훈련이 되면 적는 행위를 통해서 뻔뻔한 게 두려워? 그러면 저 뻔뻔하다는 게 혹시 당당함과 떳떳함은 아닐까? 라고 질문이 써지는 거예요, 그 밑에. 그러면 뻔뻔한 건지 당당한 건지 생각을 하게 돼요, 구마님이. 일방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마님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생각을 하게 하는 힘. 그러면, 어떤 것이 뻔뻔한 것이고, 어떤 것이 당당한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말도 점점 안 하게 돼요. 도덕적으로 노력을 해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이거는 좀 나는 괜찮지만 얘는 좀 아프게 느낄 수 있겠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공감하기 위해서 이런 태도가 아니고
얘는 좀 힘들어 할 수 있겠네. 이러면서 얘는 좀 자제해 주자. 이런 느낌으로 좀 뻔뻔하게 상대방을 지켜주는 거죠. 나만의 뻔뻔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도록도 지켜줄 수 있게 돼요. 내가 내 자신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이것이 아비님이 얘기하는 정는행위, 솔직함, 학연일. 아비님이 고빈 상담을 하고 있는 정체성 그 자체예요.